한 사람의 평생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수,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위한 든든한 터전을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동산 현장을 누비며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재산을 모아갔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아버지 박영수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두 아들 준호와 민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평생을 사업과 투자에 몰두한 아버지. 그의 손끝에서 일군 재산은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모두가 믿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산이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될 줄은 말입니다. 2023년 가을, 평범했던 어느 날이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37세, 작은아들 민수는 33세.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형님,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할까요? 장례 이틀째 민수가 조심스럽게 형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가족을 위해서야. 민수의 아내 하늘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믿자. 다 가족 거잖아. 그때만 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강서구의 상가 건물, 그리고 여러 개의 예금 통장. 시가로 따지면 5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나누지? 민수의 중얼거림에 준호가 답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자. 급할 것 없어. 하지만 며느리 하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의 분위기를 지켜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장례 일주일 후 준호는 가족들을 법무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목록부터 만들어 보죠. 준호의 아내 서연이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남 아파트는 관리가 까다로워요. 세입자도 까칠하고 월세 받는 것도 신경 쓸 게 많죠. 우리가 맡는 게 좋겠어요. 대신 민수 씨는 강서구 상가 건물 하나 가져가면 되겠죠? 임대료도 안정적이고 관리도 쉬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형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형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때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자꾸 큰 건 형님이 가져가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시세는 40억, 강서구 상가 건물은 10억. 거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형님 몫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맞긴 뭐가 맞아. 계산해봤어? 형님이 가져가는 게 4배는 더 많아. 그래도 형님이잖아. 큰형이 좀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왜 유산은 다르게 나눠야 해? 그 시간 준호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민수는 여전히 형 말을 잘 듣는구나.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순진한 놈이지. 한 달이 지난 후
준호가 민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재수 씨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별일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상속 문제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냐?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하늘이가 좀 그래요.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 경험이 없잖아. 부동산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세입자 관리, 세금 신고, 수리비 처리. 이런 걸 다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형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강남 아파트는 정말 골치 아픈 게 많아. 차라리 너는 상가 건물로 월세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하늘에게 형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관리 경험이 없잖아. 하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럼 배우면 되잖아. 왜 처음부터 포기해? 그때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 가족끼리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 이틀 후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하늘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나도 처음엔 부동산 관리가 쉬운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 세입자가 밤에 보일러 고장났다고 전화 오고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싸워서 중재해야 하고 정말 스트레스야.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은 금액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 비용이나 세금을 빼고 나면 비슷해져. 그리고 우리는 위험도 더 크잖아. 강남 아파트는 규제가 심해서 서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형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건 형님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야. 하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 준호의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40억, 걔네가 10억 정도 가져가는 셈이네.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것도 많이 준 거야. 드디어 최종 상속 분할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강남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우리가, 상가 건물과 나머지 예금은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산해보니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님,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요? 뭐가 안 맞아? 강남 아파트만 40억인데 제가 받는 건 총 15억도 안 되잖아요. 서연이 나섰습니다. 도련님, 그게 단순히 금액만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 부담이나 세금, 위험도까지 고려해야죠. 하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하늘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동산이 장난이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왜 형님 마음대로입니까? 내가 뭘 안다고. 관리도 못할 놈이. 우릴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린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들 문제죠.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형님이 네 배를 가져가는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 법정에서 보자고. 민수가 하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합시다. 문이 쾅 닫히고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 법정까지 갈까?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네. 일주일 후 민수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따지면 형제는 동등하게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형님분이 가져가려는 건 명백히 불공평하네요.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체 유산이 50억이라면 각자 25억씩 받아야 정당합니다. 현재 제한은 40억 대 10억이니 명백한 불평등이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승산은 충분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늘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우리 권리를 지켜야 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든 뭐든.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해. 며칠 후 준호의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조정 신청서.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형님이 먼저 법정에서 보자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더더욱 공평해야죠, 형님.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앞에서 형제는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가족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동등 분할이 원칙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형제들에게 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은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쓸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재산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은 현실 앞에서 과연 무엇이 더 소중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모든 일들, 탐욕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상처받은 신뢰. 아버지가 사랑으로 남긴 유산은 이렇게 증오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불의를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